북한의 주요 현안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자,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런 가운데 북한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노동당 전원회의인데 2022년 말에 열렸다고요? 네,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인데요. 예. 열렸습니다. 평양 본부청사에서 열렸고요. 1월 1일 날 노동신문 등의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위원회는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구성된 8기 중앙위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8기 중앙위원회 회의 가운데 이번이 6번째, 그래서 6차 전원회의입니다. 보통 한 해를 평가하고 다음에 사업 방향을 세우는 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6차 전원회의에서는 22년 평가, 2023년 사업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뭐 일단 의정이라고 표현하죠. 예. 어떤 안건이 올라왔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의 집행 정형 총화, 23년도 사업 계획. 두 번째는 조직 문제. 조직 문제는 주로 인사 개편 많이 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예산 집행, 뭐 내년도 예산안 네. 심사를 했고요. 네 번째가 혁명 학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자 이런 네. 내용.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새시대 당 건설의 5대 노선에 어. 대하여 이런 네. 안건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문제는 사실 해마다 주요 의정으로 계속 다뤘던 문제들인데 그렇죠. 혁명학원 문제를 의정으로 다루는 점이 좀 눈에 띄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네. 지난 5차 회의 작년 6월에 열렸는데요. 네. 이때는 비상방역 상황 관리 문제를 어. 다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재작년이네요. 벌써 12월 4차 회의 때에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내용으로 네. 의정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매년 똑같은 의제들이 평가와 계획인데 그때 중요한 문제들, 현안을 다루는 의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게 혁명학원 문제가 된 것이죠. 네. 1년 전에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 당시만 해도 사실 그 굉장히 심각한 식량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오랫동안 특히 코로나로 막 그 봉쇄하고 이러면서 농촌 문제, 식량 문제 해결하는 게 급선무여서 4차 회의 때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 다뤘고요. 작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5월 달에 수십만 명이 그 코로나에 걸렸었고 네. 특히 7월에 가면 한 거의 460만 명이 넘어서요. 코로나 확진자가.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상방역관리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혁명학원 문제를 의정에 올렸는데 네. 이유는 지난 10월 12일 날 그 혁명학원 창립 75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가지고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의 기념 행사를 하면서 만경대 혁명학원에서는 군사인재 후비를 좀 더 강화해달라. 군사인재요. 예, 이런 것을 목표로 좀 수재교육 발전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강반석 혁명학원에서는 경제학 과목을 좀 강화해가지고 국가건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네. 간부를 좀 준비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이제 이번 의제에 담은 게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원인을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의정으로 다뤘을까? 새시대 당건설 5대 노선 제시와 갖고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역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당 핵심 간부와 혁명학교 학생들의 사상을 단속해야 할 정도로 네. 혹시 핵심 계층의 충성심도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의심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일반 대중들에 대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막 네. 이런 강조는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은 혁명 핵심층까지 충성심을 강조하는 이런 행사, 네. 이런 안건들을 다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핵심 의정 같은 경우는 2022년을 평가하고 2023년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었을 텐데 우선 평가부터 보죠. 2022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일단 평가를 대략 한 네 가지 정도 를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대목이 네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당 활동, 그다음에 당 강화하는 것. 여기서 성과와 전진이 괄목할 만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결정한 것을 당이 완벽히 집행했다 이렇게 네.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급격하고 준엄한 변화 국면 여기에 당과 인민을 전진과 발전으로 잘 인도했다. 네. 이것도 당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성과로 봤군요. 예, 새시대 당건설 이론 아까 그 5대 당건설 예. 이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다. 뭐 이런 것들을 당의 성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 강조한 건데요. 핵무력 정책을 법으로 만들었다. 요거 역시 평가했네요. 그래서 네. 국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고 이 국가의 지위가 전 세계인들에게 야 북한은 정말 중요한 국제사회에 이제 매우 중대한 국가가 됐다. 네.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는 전략적 지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의 지위를 전략적 지위로 세계인들에게 인식시켰다. 네. 이런 내용을 평가를 했습니다. 자, 혹시 뭐 그 외의 성과로 평가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사실 두 번째 평가와 연결된 것이긴 합니다만 세 네. 번째로 든 성과는 국방력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해서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 아까 국가의 지위 얘기했잖아요. 예. 국가의 지위도 높였다. 그게 우리의 원칙이었는데 실제로 국방력 강화로 그걸 해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미 제국주의의 강권, 전횡, 그다음에 대조선 정책 이거 적대시를 네. 우리를 적대시하는 대조선 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심대한 타격을 안겼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제 건설과 문화 건설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평양의 화성지구, 연포지구 1만 세대 건설 매년 만 세대씩 건설해서 네. 5년 동안 5만 세대 건설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화성 연포지구 건설을 했다. 이거 네. 평가했고요. 새로운 농촌 강화, 농촌 혁명을 하자고 우리가 1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투쟁을 올해 잘 시작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특히 세부적으로는 시와 군의 농촌 발전의 새 시대를 대표하는 살림집들, 본보기 살림집들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지어졌다. 이런 평가도 네. 있었습니다. 자, 시군들의 농촌 발전의 새 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 살림집들이 일떠섰다. 이런 표현을 지금 마지막 네. 평가를 전해 주셨는데 농촌 살림집은 작년에 그렇다면 얼마나 지어졌습니까? 평양의 경우에는 예. 1년에 만 세대씩 짓겠다. 그래서 예. 1만 세대 건설 투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데 농촌 살림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숫자를 이번에 그 전원회의 결과문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도를 쭉 네. 보니까 2022년 11월 경에 이 농촌 지역 살림집 건설과 관련 보도가 집중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 남포시 온천군, 그다음에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연산, 황해남도 청단, 황해북도 황주, 그리고 네. 강원도 고선, 함경북도 회령시 등의 수백 세대의 농촌 살림집들이 잇따라 건설됐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걸 보면 대략 한 수백 세대로 짐작이 예. 되거든요. 근데 다만 현재 취재를 해보니까 북한의 협동농장이 대략 3,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협동농장 3,500개인데 수백 세대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협동농장에 한 집도 안 되는 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치를 사실 보면요. 살림집을 건설했다고 하기에는 농촌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멘트라든가 건설 자재를 주로 아마 평양의 1만 세대 건설 쪽에 집중하다 보니 농촌 건설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네.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단 성과로 내세웠는데 그래서인지 살림집 수를 명시하지 않은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자, 2022년을 이제 평가한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성과가 이만큼이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023년 사업 방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까? 일단 2023년은 어떤 해인가? 네. 북한 정부와 그다음에 김정은 정부 정권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 이렇게 2023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세 번째 해다. 세 번째 해군요. 예, 그래서 5개년 계획 가운데 중간쯤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딱 중간이네요. 예, 그 5개년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세 번째에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관건적인 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0돌. 공화국 창건 75돌. 이게 또 이렇게 딱 해를 맞추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만큼 뭐 어쨌든 중요한 해다 뭐 예.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한 다음에 이걸 위해서 지금 눈에 띄는 건 크게 두 가지 정도 네. 제시를 했다고 보는데 일단 국가 경제
그다음 발전, 그다음에 인민생활 향상 이 분야에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과업을 뭘로 제시했느냐? 첫 번째는 만세대 건설했는데 이거 올해에도 계속해서 건설을 하자. 살림집이요. 구체적으로는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이 살림집 건설이니까 아. 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세 번째 해에 좀 더 통 크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만 세대뿐만 아니라 한 3,700세대 하나 지구를 좀 더 해보자. 네. 뭐 이런 거 첫 번째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해서 농촌 건설에 더 큰 힘을 넣자. 그러니까 역시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는 결국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네. 평양 살림집하고 농촌 건설하자는 그러네요. 건데 중요한 게 빠진 것 사실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집 짓는 거 계속 하자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인민들이 예. 제일 반긴다 이런 거죠. 경제하면은 먹는 거, 뭐 물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직접적으로 살림살이 관련된 건데 이거는 참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집만 넣었네요. 정말 중요한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문제들은 지금 좀 빠져 있고 네. 눈에 보이는 예. 인민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좀 나아졌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는 게 아닐까 네. 싶어요. 계속 집 짓겠다는 거잖아요. 네, 알면서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문제를. 자, 두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게 군사적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제가 제시됐습니까? 사실 예. 그 2022년 평가할 때 네. 경제 건설에 대한 평가는 사실 만세대 살림집 이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자유적 국방력 강화했다, 핵 무력 법제화했다. 이것은 굉장히 그렇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과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과제도 네. 자유적 국방력 강화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조선 고립 압살 책동에 네.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남조선도 군비 증강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광분이요. 예. 그래서 적대적인 군사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이런 정세를 볼 때 우리는 이 군사력 강화를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예. 그러면 어떻게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냐. 첫 번째 핵무력을 더 강화하자. 그래서 원래 핵무력이라는 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무력 강화하겠다고 선언했고 네. 이게 첫 번째 임무지만 억제를 실패할 때에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2의 사명, 그러니까 핵무력이 네. 단순히 방어용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핵 반경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격용이다 이런 뜻이죠. 네. 이걸 위해서 핵 반경용 또는 핵 공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유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과제 두 번째.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정세를 분석한 다음에 예. 핵 전술 핵무기 다량으로 생산하겠다.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좀 다량 생산 기하급수적 이게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좀 과장해서 핵탄두 보유량과 전술 핵무기 늘리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핵 반경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전술 핵무기 그리고 핵탄두를 대량 생산하겠다. 이런 게 지금 제시가 된 건데요. 자, 이런 목표를 자체적으로 삼았는데 이게 또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군사적 대결로 번질까봐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국제사회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 있는 주민들의 걱정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사실 핵탄두, 미사일, 전술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대량 생산하겠다. 네.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경제적으로 예.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다량 생산 이렇게 생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다른 분야는 거의 성과가 없지만 군사력 강화, 특히 핵무기 개발 분야에서는 어쨌든 전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크게 고무된 듯하고 이게 자칫 네.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미국이 예. 사실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수천 발인데 이제 겨우 몇 발 또는 몇십 발 가지고 있는 핵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전무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마 북한 전체가 아마 사실상 쑥대밭이 될 거예요. 진짜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사실은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막 고무돼 가지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 고무돼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한번
도발하면 가만 안 놔두겠어 이런 심리 상태인데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 상태에서 누군가는 그건 위험합니다. 아무리 해도 무력 도발을 한다거나 네. 충돌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제안할 사람이 북한에 현재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박정천 전 참모장도 지금 해임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사회에서 누가 감히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우리 한번 이번에 충돌해보자라고 할 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핵을 많이 만들고 네. 군사도발한다고 해서 격앙돼가지고 그래 한번 군사적 충돌 한번 해봐라고 생각했다가는 그건 곧 자멸로 이어질 그러게요.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6차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